Hot People and Issue Talk. 자, 육각소의 출발 경인대행진에서는 매주 금요일 핫피플을 초대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핫피플 앤 이슈 토크 코너를 신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004년 17대 국회부터 시작된 꾸준한 인천 발악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최근 LH 투기 의혹에 열변을 토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핫피플이죠.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 갑 김교흥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자, 김교흥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패널도 일단 소개를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김교흥 의원님. 네, 이분들도 좀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자,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떻게 헤드폰을 다 끼셨네요? 예, 조금이라도 좋은데요? 좀 멋있어 보입니까? 외계인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김교흥 의원 모시고 자, 일단 우리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께서 자, 잠시만요. 마이크 근처에 이렇게 만지작거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승기 변호사. 아, 예. 조심하십시오. 헤드폰 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맨눈으로 조사를 해온 인간 김교흥 의원의 필모그래피 시작하겠습니다. 김교흥 1960년 8월 30일 경기도 여주군 출생 1986년 인천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5.3 인천항쟁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하며 정치 신인으로 최고의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하지만 이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 19대, 20대 연이어 낙선, 이후로 낙이 들어간 단어, 낙엽, 낙지, 낙조만 봐도 속이 쓰려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은 인천사랑, 한결같은 서구사랑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 3전 4기 만에 재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올해 60, 환갑이 된 김교흥 의원, 낙의 트라우마를 깨고 그야말로 제2의 인생, 제2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일자라는, 정말 일자라는 국회의원, 오늘의 핫피플 김교흥 의원입니다. 예, 뭐 계속 뭐 낙낙낙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막 김교흥 의원한테 혼날까봐 정말 일 잘하는 막 좀 떨고 있었는데 일단 우리 김교흥 의원님, 예. 우리 이승기 변호사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아니 정말로 그 낙이 들어간 건 뭐 낙엽도 안 밟고 뭐 낙지도 안 드시고 이게 사실이에요, 김 의원님? 어찌됐든 제가 3번의 낙선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3번의 낙선이라는 표현 중에 예. 그 중에 보면은 이따가 우리 한동식 국장이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양보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양보도. 그것을 다 낙선이라고 표현을 하신 이승기 변호사 예. 신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나가주시죠. 예. 나가주세요. 오늘 제가 진짜 딱 다른 행사에서도 좀 뵌 적이 있는데 그러세요, 우리 목소리를 이렇게 김경우 보고 의원을. 얼굴을 뵈면은 사실 그 반지에 대한 약간 간달프 느낌이 간달프? 예, 반지 아, 그런 목소리나 외모가 딱 뭔가 그래서 이렇게 국제학을 준비했습니다. 내공이 꽉 차 아이고, 보이신다 이런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것 같고. 예. 근데 간달프보다는 김교흥 의원님 되게 잘생기셨는데. 아, 그래요? 간달프. 예. 근데 아유, 김교흥 간달. 의원님, 예. 솔직히 이승기 변호사를 보다가요. 예. 그리고 바로 김교흥 의원님 보니까 되게 잘생겨 보이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승기 변호사님 훨씬 잘생겼는데. 이 대목에서 CG 같은 거 이렇게 좀 넣을 수 없나요? 하얗게. CG는 저희가 나중에 한번 간달프로 이렇게 한번 예. 간달프로 한번 이렇게 해주는 알겠습니다. 예. 보니까 그 김교흥 의원께서는 낙선도 낙선이지만 그 뭐 양보의 아이콘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큰 선거에서 2번의 양보가 있었는데요. 근데 어쩌면 양보하다 때를 놓친 감이 있다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좀 보면 지난 2000년 이제 4월 13일 개최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요.
이 연수구에서 그 출마를 준비했었어요. 그때 상당히 좀 그 열심히 준비했었고 저도 그 당시에 현장에 취재에 가서 같이 우리 그 사무원들이랑 같이 라면 먹으면서 이렇게 그 취재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그래요. 당시 준비도 한참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출마를 안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새정치 그 당시에 그땐 국민회의였죠. 그렇죠. 예. 국민회의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 서한생 후보에게 이제 양보를 했던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요. 지난 2010년도에는 인천시장 출마를 준비하다가 그 현 총리인 그 당시 민주당 당시 국민회의 정세균 대표의 권유로 후보를 양보하기도 했던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두 번의 양보 만약에 안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굉장히 뭐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힘들고 아픈 마음이 있었지만 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는 제가 때가 아니었구나. 그래요. 좀 더 그 단련을 시키라는 뜻이 있었구나. 뭐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많은 부분들 속에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죠. 근데 김 의원님. 예. 아니 그 양보를 안 하면은 당선되실 수 있는데 그렇게 그 양보를 한다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 어떻게 그렇게 정세균 대표가 뭐 건의를 하던 뭐 네. 어떻게 하던 그렇다고 어떻게 그걸 다 동의를 해주셨습니까? 이제 하여튼 뭐 그때는 당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위에서 보기엔 제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느끼셨겠죠. 근데 아이고. 하여튼 그런 양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낙선을 했어도 이 낙선 중에 제가 아주 소중한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중앙당의 수석 부총장을 해서 그렇죠. 당을 좀 알게 되고 또 뭐 그다음에 이제 인천시 부시장으로 한 2년 동안 해서 인천의 행정을 또 이렇게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 시절에 사무총장도 하고 비서실장도 하고 그래서 이 국회를 좀 더 세밀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죠. 이건 정치인으로서는 흔치 않은 이력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당시 16대 그 총선에서 많이 당선이 됐고 그리고 이제 쭉 왔다 그러면 5선이에요. 5선이면 인천에서 그렇죠. 이제 그 상당히 그리고 뭐 인천뿐 아니라 전국에서 중진이었고 아마 당 대표도 지금 바라볼 그런 위치였는데 그렇게 이제 본다 그러면 상당히 좀 아쉽기도 하지만 어떻든 이 그 김기용 의원의 정치 이력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리 5선이 됐다라고 한다면 제가 얼마나 건방지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항상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잘 체화시킨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게 좋은 강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또 중앙에서 이렇게 또 체급을 확실히 올려서 또 이게 또 지역사회를 위해 또 국회의원을 오셨으니까 또 어떻게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또 더 좋은 일이 아닐까 또 그렇게도 또 생각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됐든 김기용 의원의 자양분이 그 과거에 다 쌓였다. 예.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저 한동식 국장께서 뭐 좀 직구준 질문을 좀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직구준 질문이? 이거 지금 제가 계속 그 말에서 좀 그렇긴 한데 김기용 의원 하면 또 여론조사 전문가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김기용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가세요? 네네. 그 김기용 의원의 이력을 좀 보면 예전에 한국 여론정치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던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좀 짓궂은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뭡니까? 예, 현재 그 서울과 부산에서 재보궐 선거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있는지,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좀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본다면 어떻게 좀 전망하고 있겠습니까? 예상된 질문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될 텐데 제가 이거. 이제 90년대에 이 정치 PR 또 여론조사 이런 거를 연구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셨구나.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트렌드, 이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죠. 근데 하여튼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아마 이제 차이가 좀 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근소한 차이다. 결집의 의미가 있거든요. 또 이렇게 되면 그래서 실제 선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사전 투표라는 게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부터 이게 시작이 되죠. 오늘 내일 사전 투표인데 예. 이 사전 투표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어. 전에 제 선거 때도 경험을 보면은 예. 이 사전 투표와 일반 투표의 이 성향의 차이는 엄청나게 성향이라 하면 사전은 투표 성향. 투표 성향. 투표 성향이 아. 이 사전 투표는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좀 더불어민주당 쪽에 유리한 게 그 약간 좀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성향이 좀 진보적인 분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요. 많이 그때 나가고. 투표를 보면은 어. 그리고 이제 본 투표는 그러니까 중도층이나 이제 예. 이런 보수층 이런 분들이 예. 많이 하는데 하여튼 사전 투표율을 한번 보면은 아마 이번 선거를 음. 좀 가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전 투표에는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사전 투표를 없애야겠네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왜냐하면 이제 사전 투표라고 하는 거는 그 선거 당일날 그렇죠. 이 투표하기 어려운 분들 어려운 위해서 분들. 예. 좀 더 투표에 참여를 높이고자 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수시로 바꿀 수는 있죠. 그렇죠. 바뀌어서는. 바꿀 수는 있죠. 최대한 투표율이 높아지게끔 이제는 제도를 개혁을 해야죠. 투표율이 그렇죠. 높으면 예. 아주 좋은 거죠. 예, 그렇게 만들어야죠. 근데 좀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좀 보면은 예. 이게 좀 예전과 좀 다르게 이 젊은층들이 상당히 좀 보수화돼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전 투표가 꼭 민주당에게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젊은층들을 좀 헤아릴 수 있는 정책들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발표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서로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특히 20대의 젊은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저희가 정말 실질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놔야 되겠죠. 예. 예. 자, 저 밖에서 우리 저 김종현 감독이 또 사인이 왔는데 우리 이승기 변호사하고 한동식 국장 그 우리 김기용 의원 앞에서 다리 떨지 말라고. 다리 떠니까 이게 저기 소리가 이게 옆으로 나와가지고 다리 좀 가만히 각 잡고 방송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슈 토크 진행을 좀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우리 이승기 변호사께서 준비해 오셨죠? 예, 그 당연히 그 LH 투기 관련돼서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일단 민주당에서는 투기 이익을 반드시 환수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보였어요.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에 대한 전체에 대해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이제 조사를 의뢰했고요. 네. 그런데 요 외에 이제 요와 관련돼서 어떤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제가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 여러분 또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 경기도의 도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스럽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역대 정권부터 일어났던 우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번 참에 LH 문제 또 공직의 기강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뛰고 있고 또 법안이 또 통과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LH 사건은 정말 원점에서 법과 제도와 문화와 행태의 근본적 개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렇죠. 공공주택특별법 또 LH 공사법 네. 또 공직자 윤리법 이렇게 통과됐는데 LH 등 공직자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서 부동산 매매를 이제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죠. 해놨습니다. 그리고 네. 투기 수익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고 네. 또 LH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들은 재산 신고를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LH는 임원 이상만 이제 재산 신고하거든요. 그리고 공직자들은 4급 보좌관 이상들 이렇게 하는데 네. 이거를 이제 제가 낸 법에는 그게 통과가 됐는데 거기는 이 LH의 부동산 관련자들은 다 재산 신고를 하고 공직자들도 관련 공직자들은 다 이제 직급에 관계없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모든 공직자들을 지금 재산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죠. 예. 네. 그리고 이제는 이틀 전이죠. 그
이낙연 공동 선대위원장이 그 내 집 마련 국가 책임제 이걸 이제 공식 제안을 했어요. 예. 이 부분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집이 없는 분들이 서울은 53% 정도 됩니다. 52%, 53%.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전국 평균에는 이제 52% 정도가 집이 있고 나머지가 집이 없는 것이죠. 예, 예. 근데 우리 주택 보급률은 엄청나거든요. 지금 주택을 줘서 나간 거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돈 있는 분들이 이제 사실은 재산 증식 이 투기의 대상으로 집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비판받는 부분도 있지만 네. 어찌 됐든 법으로 좀 강화시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내 집 마련을 꼭 국가가 좀 책임져 줘야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 주거의 문제만큼은 편안하게 고민 없이 살 수 있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요한 이 정책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도 하고요. 또 신혼부부들 또 청년분들이 집을 마련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혜택들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 발 더 앞서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한 집 갖기를 할 수 있게끔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병호 의원께서는 또 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특별히 뭐 다양하게 많은 법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침 어제 대표 발의한 법률이 있어요. 예, 바로 이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 매수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이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이 부분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보통 매도자만 처벌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매수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거의 없는데 제가 낸 법은 매수자 그걸 알고 전매할 수 없는 걸 알고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처벌을 좀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이 투기는 전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제에 근절시키기 위한 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준비를 좀 해오셨는데 뭐 또 있습니까 질문? 우리 이승기 변호사. 이 정도로 될 것 같고 그 주택은행제도 네, 이 예. 부분 좀 한 국장님 좀 준비한 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도 이게 예, 주택은행제도 말씀하시기 전에 밖에서 스튜디오 네. 잠깐만요. 스튜디오에서 지금 음. 저희한테 사인 주셨는데 글이 안 보입니다. 아 예. 예, 글자를 좀 크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사인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이 저희가 지금 이주택 문제, 예. 이주택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일가구 이주택 문제. 그러니까 좀 도시에 우리가 규제 지역에서 이주택을 소유하는 부분은 엄격히 좀 제한이 돼야 되지만 저희가 이제 좀 시골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충청도나 농가주택. 전라도나 강원도나 이런데 다 쓰러져가는 주택이 있어도 이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일가구 이주택이 포함이 돼요.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시골에서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처가에 장모님이 혼자 사시는 다 쓰러져가는 집이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저한테 만약에 저희 소유로 된다 그러면 이것도 일가구 이주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입법이라든가 이 대안이 좀 만들어져야 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쓰러져가는 장모님 댁을 우리 김기용 의원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건 해야 되는 예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이런 거죠. 그게 네. 이제 일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이 좀 가중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네, 이제 우리 한국장님 말씀은 시골에 지방에 있는 집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가격이 나가지 않거든요. 가격이 나가지 않는 것조차도 똑같이 비율로 똑같이 한다 똑같이 이거잖아요. 하니까 그래서 그런 집에 대해서는 좀 일가구 2주택에 대해서 좀 풀어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 법에도 항상 맹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한 그렇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좀 한번 개정할 용의가 있는데요, 법을. 그러니까 이 농가주택까지도 이렇게 제한을 해버리니까 지역 시골에 있는 분들의 집들이
이 많이 텅텅 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지역의 균형 발전에도 이게 저해가 되고요. 또 요즘 귀농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서도 좀 차질이 오는 것 같고 또 우리 이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주말에 가서 좀 힐링도 하고 밭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주말에 이렇게 내려가서 활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상당수 많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분들도 이제는 굉장히 활동하는데 제약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강하게 좀 옥죄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저희들도 많은 그 의원들 간에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또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우리 한 국장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한국장님 저 장모님한테 보고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시간이 한 그래도 조금 한 몇 분 더 여유가 지금 있는데 우리 뭐 이승기 변호사께서 뭐 궁금하신 사항 혹시 있으세요? 일단 제가 좀 궁금 또 한 게요. 우리 네. GTX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이 D노선 유치와 이 서울 7호선, 2호선 그 연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고전에 이제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주택은행제도 예. 주택은행제도 예. 먼저 예. 일단 이제 주택은행제도가 시간 관계상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예. 이게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금이나 또는 이 공급에만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기가 좀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작년에도 정세균 국무총리한테 건의를 한 건데 작년에 건의하셨죠. 이게 작년 이거 대정부 되게 아이디어가 되게 좋다는 평이 많습니다. 지금. 작년에 네. 대정부 질문에서 이게 나와서 지금 국토부에서 용역 준비 중에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집을 사서 그렇죠. 우리가 전월세 문제가 한때 심각했는데 예. 전월세를 적정한 가격으로 좀 이렇게 드리고 전월세가 시장이 비싸지면은 나라에서 사놓은 집을 조금 풀어서 풀고 풀고 그다음에 또뭐 이게 수요와 공급을 조절을 하겠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잖아요. 집값이 떨어지면은 집을 좀 사들이면 집값이 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집값이 막 올라가면 집을 좀 내놓고 예, 이렇게 예. 해서 물량 조절을 좀 정부가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특히 요즘 이제 공공 재개발이 많이 나오는데 그 재개발을 할 때 이 공공기관이 들어가서 일정 부분을 또 집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보유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이거는 최대한 해보기로 하고요. 이거 저 김규용 의원님, 예. 이 주택은행 제도가 언제부터 실효가 되는 거죠? 이게? 아직 이제 연구 용역에 이제 들어가서 아직은 용역 결과가 나와야 용역 결과가 지금 용역 결과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용역 진행 중에. 그리고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GTX D 노선 서울 2호선 7호선 연장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D 노선은 이제 우리 인천시에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서 국토부에 낸 게 있는데요. 예. 그게 이제 공항부터 해서 청라, 가정, 부천으로 해서 청라 가정 부천으로 그다음에 이제 김포 김포. 신도시부터 예, 예, 검단, 계양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Y자. 여기 김기용 의원님, 네. 우리 청취자분 중에 5982님께서 네. 김기용 의원님 청라에 GTX D 들어옵니까? 이렇게 질문을 이거 주셨거든요.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지금 있고요. 진행 중인데, 예. 근데 청라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렇게 지나가는 그러니까 건가요? 노선이 이렇게 있는데 요번에 상반기 6월달까지 6월달까지.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국토부에서 이제 결정을 해요. 그때 결정해서. 요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주 지금 굉장히 되게 날카롭게 질문 주셔가지고 힘들게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호선이 있는데요. 2호선이 네. 뭐냐면 이게 홍대 입구에서 원종까지였는데 지금 이제 바뀌어서 원종 다음 역인 대장 신도시까지 이제 2호선을 현대건설에서 민자로 지금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대장 신도시에서 계양을 거쳐서 가정오거리 청라까지 이어진다면 이게 예산도 얼마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할 수 있게끔 하고요. 7호선은 이제 27년도까지 계획인데 제가 올해 예산도 한 90억 정도 더 땄어요 지난번보다.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 미나토 같은 거 치시나 봐요. 뭐 돈을 따시고 이러시고 막 그러시는 예산 확보를 더 예산 확보를 더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더 개통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미나토. 김기용 의원님. 예. 그 GTX 관련해서 7호선, 2호선 관련해서 또 조금 있다가 또 추가 질문 있으면 하도록 하고 자 일단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좀 듣고 와서 우리 김기용 의원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인격과 권리를 가진 동등한 시민,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추진 중인 남동구에서는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아동 참여위원회 운영, 아동 권리 교육, 아동 권리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UN 아동 권리 협약을 준수하면서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아이들이 행복한 아동 친화 도시 남동구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남동구와 함께합니다. 2021년에도 인천이음 캐시백 10%로 행복하소! 인천시민 전용 복지몰 인천이몰에서 인천굿즈 상품을 구매하면 매월 한도 없이 캐시백 10% 플러스 5,600여 개 혜택 플러스 가맹점에서는 기본 캐시백 10%, 가맹점 할인 최대 7%, 군구에서 제공하는 추가 캐시백 최대 7%까지 최대 24% 혜택이 플러스되는 인천 이음으로 가치 소비와 인천 사랑 실천하소.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2021년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됩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 및 이면도로는 30km로 하향하는 정책입니다. 차량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하면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은 20% 낮아집니다. 우리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모두가 동참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출출한데 뭐 좀 시켜 먹을까? 근데 어디서 시켜야 되지? 고민은 그만! 지금부터 연수구 첫 공공 배달 앱 배달 이음을 기억하세요. 어떻게 쓰냐고요? 연수 이음 앱에서 배달 이음 클릭. 좋아하는 메뉴를 누르고 주문하기를 누르면 끝. 연수 이음 카드 결제 시 최대 24%의 캐시백과 소상공인과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배달되는 연수 배달 이음.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이 캠페인은 함께 여는 미래, 더불어 누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함께합니다. 자, 이제 판타지아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옆찬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이명재 캐스터. 네, 도로 곳곳으로 출근길 교통량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으로는 문학에서 서창 갈림목 구간 답답한 모습 계속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이동하셔야 되겠고, 이후로도 안현 갈림목 부근과 광명에서 일찍 갈림목까지 속도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인천 방향으로도 일찍 갈림목에서 광명 나들목, 남동에서 문학 나들목 구간과 인천 시점 부근으로 정체니까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TVN 긴급 정보입니다. 서울 월계로 창문여고 앞 삼거리에서 방촌 시점 입구 사거리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뒤따르는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교통정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천 가겠습니다. 윤연아 리포터. 네, 부천 시내 위로도 곳곳에 출근길 정체 계속됩니다. 소사로 따라서는 소사 사거리에서 멀매 사거리 쪽으로 밀려 지나고 있고요. 부천로 내촌고가 삼거리에서 내촌 사거리 구간 지체됩니다. 벌말로 박촌교 삼거리에서 공영 주차장 삼거리 쪽으로 또 차 간격 좁혀 이동하고요. 길주로 상동역 사거리에서 석천 사거리 구간 서행 속도 유지합니다. 부천 시내도로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판타지아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옆찬 30분 교통정보였습니다. 그저 두렵고 피하고 싶은 방사성 폐기물. 방사성 물질이 일상에서 유용하게 쓰인 후 배출된 것이라는 점 알고 계신가요? 신약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연구소에서도 비파계 검사 결과 이 건물은 균열과 결함 없이 안전하네요. 건물의 안전을 검사할 때도 전기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죠.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폐기물 안전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전담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안녕하세요. 미추홀구 구민 여러분. 미추홀구에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지원하고자 에너지 전환 공동체를 모집합니다. 주민 3명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미추홀구 물품 공유센터 후딱뚝딱 공구대여를 검색하면 우리 동네 마을 주택관리소에서 공구도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미추홀구 시민공동체과로 문의하세요. 이 캠페인은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인천시 미추홀구와 함께합니다. 아버님, 동구에선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대요. 아이 그래? 나도 들었다.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단다. 참 며느라, 동구에서 우리 손주도 그 로타 바이러스 공짜라던데? 네. 2개월 이상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개월 미만의 영유아 누구나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해준대요. 잘 됐어요, 아버님. 같이 병원 가요. 아이 그래 좋구나. 로타! 이 캠페인은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인천 동구와 함께합니다. 겨울철 추위와 함께 어김없이 찾아오는 미세먼지.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국에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다만 5등급 차량이라도 저감 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를 하면 운행 제한에서 제외되는데요.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각 시도 환경과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차 운행 제한 참여와 저공해 조치로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깨끗한 공기를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육각수의 출발 경인대행진의 핫피플 앤 이슈 토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삼전사기 정신으로 포기를 모르고 지칠 줄 모르는 흥이 많은 에너자이저,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김교흥 의원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김기용 의원님. 네네. 지금 현재 시각이 아침 8시 36분 37초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랑 함께 하고 계신 느낌 어떠십니까? 어떻게 괜찮으세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으세요? 예. 그럼 매일 나오실 수 없으세요? 고정으로 국회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매일 방송하시는 건 어떠세요? 중간중간에 나와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현상에 대해서 토론도 하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나오셔도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나저나 지금 제가 먼저 좀 질문 드려도 될까요, 황 국장님? 김기용 의원님, 우리 아까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김기용 의원님께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문자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 그중에 윤형중님께서 김기용 의원님, 수도권 쓰레기 매립이 25년에 그러니까 2025년에 종료된다고 했는데 서울 경기도는 인천과 달리 별 반응이 없는데요. 정말로 2025년도에 종료가 됩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저희가 25년도에 종료를 목표로 지금 인천시와 그렇죠. 저희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이제 대체 매립지를 이미 선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인천시의회에서 통과가 됐죠.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데 후보 토론회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 매립지에 대해서 그 본질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장을 할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게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정말 그 본질 파악이 잘 안 돼 있다. 또 그분은 얼마 전에 또 용산 참사도 임차인의 잘못이라고 얘기했다가 사과를 하는데 이 모든 현상에 대한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 파악이 중요합니다. 지금 매립지는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 있는 이 쓰레기, 우리 대한민국의 거의 절반이 되는 이 쓰레기를 30년 동안 지금 묻고 있어요. 우리 인천 서구 그렇죠. 경소동에 서울 시민들이
인천 서구 경서동으로 가는 시민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쓰레기를 자기들이 버리면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게 이제 매립지라는 게 한 10년 쓰고 또 옮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각재만 가지고 묻으면 이제 매립량도 굉장히 줄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30년 동안 고생을 한 인천 시민들에게 이제는 그걸 친환경적으로 해서 공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돌려드리고 새로운 대체지에다 묻어야 된다. 그리고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 서울 쓰레기는 서울에서 묻고 경기도 쓰레기는 경기도에서 묻고 인천은 인천에 묻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환경부 정책도 쓰레기 발생지 처리의 원칙이 있는 거고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것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있는 거를 계속 써야겠다고 하는 오세훈 후보의 그 발상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2025년도 종료를 위해서 서울, 경기, 인천 환경부가 사자협의체가 구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 한국장께서 또 질문 또 있으시죠? 좀 덧붙일게요. 그러니까 좀 또 궁금한 게 이게 서울시장 후보들에 대한 사고도 좀 문제지만 일단 좀 지난번에 환경부 장관의 그 발언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게 단순하게 인천은 지금 자체 매립지를 하기 위해 상당히 좀 애를 쓰고 있고 또 내부 반발도 있지만 어떻든 우리는 그 원칙을 정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환경부라든지 환경부도 이 그 서울시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 아직 환경부 장관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고요. 저는 어찌됐든 환경부는 서울시나 경기도처럼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경기도는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서울시가 장소가 이제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소각량을 완전 이제 소각재만 이제 2026년도인가요? 그때부터는 완전 소각재만 묻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크게 면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그 대체 매립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경인고속도로 지하도로화 사업 관련해서 질문 어느 분께서 해주시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좀 경인고속도로 지하도로 그 지하도로화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그 말들이 좀 많은데요. 이게 현실적이냐 하는 이제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죠. 우선 이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신월 IC부터 여의도까지가 요번 달에 계획돼 있어요. 개통이 민자로 이제 진행을 했죠. 이제 개통이 남아 있고요. 신월 IC부터 원래 계획은 가정 오거리 루원시티까지였는데 제가 도로공사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남청라 IC까지 늘려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기웅 의원께서 그리고 BC 값이 잘 나와요. 그래서 고생하셨네요. 지난번에는 민자로 하려고 하다가 민자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을 해서 정부 재정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제 이게 한 2조 원 드는데요. 거의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국토부는 이미 다 결정이 났고요. 이제 기재부의 예타 선정 심의에 반영만 되면 이거는 차질 없이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저 이승기 변호사께서 이제 루원시티 관련 질문 준비해 오신 거 있으시죠? 루원시티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더디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끝이 안 보였던 이곳이 이제 활기를 띠면서 국세청, 뭐 제2청사 이런 여러 가지 비전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가 저도 이제 법조인이다 보니까 참 인천이 어떻게 보면 인구 300만에 육박하는 거대 도시인데도 이 고등법원이 없어요. 물론 있긴 하지만 서울 고등법원 약간 출장소 개념으로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이 관련 법률의 일부 개정안도 발의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 좀 말씀 좀. 고등법원 설치 그 관련 법률 개정안을 김기웅 의원께서 발의하셨어요? 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맞아요,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로 가야 되는 그 인천 지역 시민들의 이제 접근성이 이제는 사법 접근성이 대폭 보장이 된 거죠. 이제. 역시 그 변호사가 괜히 변호사가 아닙니다. 우선 먼저 그 제가 인천 고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올해군요. 올해 6월달, 7월달에
이 정책 토론회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 변호사회 회장이 제 고등학교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 그래서 원래는 변호사에서는 이렇게 우리 인천 고법을 띄면은 이렇게 찬성을 안 하죠. 왜냐하면 서울로 집중돼 있으니까요. 그러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전국 변호사회장은 우리 인천 출신의 이종엽 변호사가 회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분위기 자체는 긍정적으로 가고 있고 또 이 사법부의 판단도 어찌됐든 부정적이질 않아요. 사법부도 이제 결국은 이제 고관직인 기재부에 이제 문제가 남아 있죠. 기재부에는 혹시 예산의 뭐 문제가 후배 없으세요? 선배는 있으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예산의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서울고법이 그 변호사님 거의 한 2천만 가까운 그 수요가 있잖아요. 지금 서울고법에서 이게 강원도부터 해서 수도권을 거의 다 하니까요. 서울하고. 그래서 이 인천고법은 굉장히 이 명분이 있는 거예요. 인천에 한 600만에서 700만만 떼어내도 서울고법도 원활하고 이 우리가 법률 보호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실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건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세청은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신규 사업을 잘 안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이것도 저희들이 많이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원래 정부 예산에 집어넣기도 힘들었지만 또 정부 예산보다 한 4억 5천을 더 따서 30억 5천의 정부 예산을 받아내서 이제 곧 설계 들어가고 또 거기 루원시티에 땅이 좀 부족해서 인천시가 좀 협조를 해줘서 국세청 땅이 지금 어저께 최종적으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또 루원시티에는 공공청사나 소상공인 복합 클러스터까지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우리 경인교통방송 김속송 사장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께 좀 이거 뭐 계속 한 2시간 연장하자고 전화 한번 드릴까? 김규용 의원님하고 시간이 너무 재밌는데 이거. 어떻게 안 됐죠? 안 되죠? 일단 김규용 의원님 진짜 너무 좀 아쉬운데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일단 좀 1시간이 그냥 금방 갔거든요. 오늘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충분히 하셨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인천 시민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항상 우리 인천은 하늘과 바다와 땅이 열려 있는 축복받은 도시라고 생각하고 그 입장에 맞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앞으로 향후 경제 중심 수도가 될 것이 바로 인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중심의 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거점 도시 이제 외국하고의 관문 속에서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전 생각합니다. 또 무궁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 인천이고요. 역사를 많이 보존하고 있는 것이 인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수도권에 가려서 인천의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아까 얘기했던 쓰레기 문제부터 해서 각종 교통 문제 또 공해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시민들의 응집력을 바탕으로 해서 또 저희 정치권도 화합하고 이렇게 해서 인천의 경쟁력을 잘 살릴 수 있는 이런 모토를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제2의 선언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코로나19가 이제 아직도 확진자 수가 남아 있긴 하지만 올 11월 달 되면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요. 또 백신도 물량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고생을 1년 넘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조금만 참아주시면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한 이 위기가 대한민국 위상을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활에 임해 주신다면 아마 멀지 않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또 다른 경쟁력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더 열심히 해서 그동안에 12년 만에 국회에 들어갔는데 열심히 해서 우리 서구 문제뿐만 아니라 인천의 현안 문제를 최대한 풀어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말씀 좀 잘하셨는데 우리 김계용 의원님께서. 그리고 우리 저기 아무튼 뭐 이렇게 오늘 우리 김계용 의원님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사안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이 또 준비해 주신 우리 두 패널이시죠.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그리고 이승기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벌써 노래가 벌써 나가네요. 시간이 벌써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또 우리 김계용 의원을 위해서 또 이게 좀 준비해 온 멘트가 있었는데 잠깐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7대 국회 때 김계용 의원께서 공약 이행률 90.8%를 넘으면서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많은 그 평가를 좀 좋은 평가를 좀 받았었는데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도 정말 일 잘하는 그리고 약속 잘 지키는 그런 국회의원으로 계속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응원하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가 인천을 대표하는 그 가수죠. 소리새의 그대 그리고 나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오늘 프로그램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TN 2.0 이상을 가진 아버지의 바다 두도 액젓 그리고 성인 학생들에게 정규 학력 인정과 졸업장이 주어지는 남인천 중고등학교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육각수였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슬픔에 잠겨서 한없이 울었던 그대 그리고 나